총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가 왕복을 100km를 타시는 분들도 전기로만 탈 수 있는 거죠. 기름을 한 달에 한 방울도 안 넣고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차를. 레그룸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좁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173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전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반갑습니다. 리스나 놀자 안 팀장입니다. 오늘도 특별하게 또 시승기를 준비해봤는데 BMW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X5 502 M 스포츠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도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프로라는 명칭이 붙으면서 그에 걸맞게끔 디자인도 적용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승기에 앞서서 X5 502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디자인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 일반 X5와는 다르게 블랙 그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겉에는 무광인데 안에는 유광으로 구성을 한 모습이에요. 조금 촌티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좀 이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21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캘리퍼가 일반적으로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X5 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륜 조향 옵션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휠이라고 불리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유턴이라든지 주차라든지 훨씬 더 편하게 가능하게끔 3.5도 정도의 이제 각도가 조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차나 유턴 외에도 좌우 롤링도 약간 잡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좋은 옵션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X5만의 장점인 크롬쉘 방식의 개폐 방식입니다. 일단 이렇게 눌러만 주셔도 위로 열리고 아래로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 무게 하중도 꽤나 잘 받쳐주기 때문에 캠핑이나 차박 이런 것도 상당히 편리하게 가능하고요. 턱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짐을 싣기에도 상당히 좀 편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눌러만 주시면 4cm 정도는 내려간다고 하니까 조금 키가 작으신 분들도 짐을 싣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닫을 때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개폐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뿅!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X5 502 하이브리드 시승을 도와주실 BMW 도이치모터스의 꽃미남 구동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휘자 돌림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잘생긴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 포함해서 구동희 팀장님도 BMW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고, 혹여나 뭐 시승이라든지 기타적인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구동희 팀장님이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부터 초급까지 도와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일단 X5 하이브리드 하면 총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가 많이 물어볼 것 같긴 하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정확하게는 한 77km, 네. 그래서 한 80km 가량 정도 되고, 주행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회생제동을 잘 쓰시면서 가셔서 100km씩 타시는 분들도 있고, 막 많이 밟으셔가지고 조금 덜 타시는 분들도 있고. 공식 인증난 키로수가 이제 77km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좀 찾아보면 100km 넘게도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날씨도 좋고 에어컨도 안 켜고 이런 날에 좀 아니면 장거리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기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100km를 또 경험해본 그런 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차량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 수입차에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형 SUV는 비교 대상이 얼마 없거든요.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는 뭐 XC90, T8 하이브리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벤츠에 판매하는 GLE 400이라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죠. 근데 주행거리는 이 친구가 또 가장 길다. 그리고 나머지 두 차량들은 또 4기통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6기통과는 조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유일하게 이 차량, 혹은 이제 뭐 조금 더 올라가면 포르쉐 카이엔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이제 가격적인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인기의 비결이 이 유지비, 연비일 수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출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출력이나 토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가 출력은 489, 토크는 71.4 이렇게 나옵니다. 예. 꽤나 높은 수치네요. 내연기관에 비해서도 이제 전기에 개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점이 없기로도 좀 상당히 유명한 차량인 만큼 실제 현장 반응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내연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연기관을 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전기차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쵸. 예, 안 타보셨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만으로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충전량에 따라서 뭐 전기로 탈 수도 있고 가솔린으로 탈 수도 있는 차니까 이게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가 가격이 워낙 또 비싸잖아요. 이거를 뽕을 뽑으려면 한 10년
10년은 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10년을 탔을 때 향후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축적성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요새 또 이제 기술력들이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또 BMW 근무하시고 계신 입장으로서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얘기해 뭐 주시죠. 이제 유지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예전에 X5 452라는 모델은 한 50km 정도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80km, 100km 정도를 타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 자체가 좀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유지비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왕복을 100km를 타시는 분들도 전기로만 탈 수 있는 거죠. 기름을 한 달에 한 방울도 안 넣고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차를. 실제로 보면 2달에 한 번 정도로 이제 기름 넣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훨씬 많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패밀리카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패밀리카 하면 또 SUV잖아요.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실용성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존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SUV를 눈길이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좀 많이 돈이 있었으면 이 차량을 꼭 사고 싶어요. 너무 인기 많은 차량입니다. 인기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가 10분 내외로 끝나거든요. 출근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제가 전기 충전만 꾸준하게만 잘해주면 기름을 아예 안 넣고도 지금 타고 다닐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말에 차를 안 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차량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도 이거 그냥 기름 넣고 탈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죠. 사실 근데 뭐 X5 502가 가솔린 모델보다 인기가 더 많은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이 좀 더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의 또 옵션 추가도 많아요. 뭐 일단 대표적으로는 후륜 조향이라는 기능들도 들어갔고 맞습니다.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게 프로 모델이잖아요. 또 네네. 앞에 라이트가 검정색으로 나오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휠 디자인이라든지 너무 다양한 요소가 있죠. 예.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또 외관적인 디자인도 약간 차별화를 시켜놓고 추가적인 옵션 유무에 따라서도 이제 가격이 좀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점들이 조금 더 보강을 시킨 게 바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천천히 주행해보면서 느끼는 점인데 사실상 세단에서 SUV로 옮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승차감이 가장 이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SUV의 이제 특유의 덜컹거림, 롤링이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세단만 운전해봤던 저도 주행 능력치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차가 부드럽고 가속력이야 당연히 출력이 높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고요. GLE보다 X5가 좀 인기가 많은 이유는 GLE는 약간 답답하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X5 자체는 워낙에 또 이제 민첩하고 남자들이 또 선호할 만한 그런 감성들이 조금씩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내 디자인은 아직까지 저는 이제 벤츠가 조금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이 전체적으로 이 차량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빠지는 거 하나 없이 너무나 좋고요. 자율주행 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뒷좌석 생각해 보니까 썬블라인드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수동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옵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하려면 그 충전 속도 그리고 충전 시간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충전 속도를 이제 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설정을 하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7kW였어요. 7kW. 네. 근데 이번에 옵션 변경이 좀 있으면서 차값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후륜 조향이 탑재가 되고 그 다음에 7kW에서 11kW로 오르면서 충전 시간이 한 3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이렇게 확 줄어버린 거죠. 1시간 정도면 상당히 엄청 큰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 정서상 아무래도 좀 빠른 걸 더 선호하다 보니 이게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단점이지 급속은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완충 속도가 그래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빨라진 점은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시려면 또 집밥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정도면 사실상 충전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를 사기는 시기상주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위험한 뭐 그런 것도 뉴스를 접해서 우리가 또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바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X5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타면서도 느끼지만 정숙성 그리고 전기 모드로만으로도 이제 주행이 가능하지만 배터리 모드라고 해서 가솔린 모델로 운행을 하지만 전기를 또 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충전에 대한 부담도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스피커는 한만카돈이네요. 스피커는 바울샘 윌킨스까지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온라인 에디션 뭐 이런 걸로 통해서는 또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 에디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평점은 상당히 저는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밀리카를 고민하셨던 분들, 특히나 이제 수입차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대가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 차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약간 단점이 보이기도 해요. 어떤 단점인가요? 공조 버튼 없어진 게 아직은 좀 불편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저희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을 때 ID8이라는 시스템을 썼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불편했어요. 저희도 많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화면 아래 하단 부분에 공조 버튼,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뭐 미디어 버튼 이런 버튼들이 생기면서 예전에 있던 이 물리 버튼을 바로 그대로 똑같이 옮겨 놓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공조 버튼도 사실 적응하시면 굉장히 편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잘 포장을 해주셨는데 왜냐면 여기 보통이 있었잖아요, 이제 BMW 맞아요. 같은. 네. 이렇게 바로 손으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거랑은 그래도 약간은 체감상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많은 노력의 흔적들이 좀 느껴진다. 실제로 보면 또 핸드폰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매뉴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한 위쪽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주로 사용하고 싶은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눌러주시면 정리는 주행 중이라서 지금 주행 중이라서 안 되지만 주 사용하고 싶은 어플들은 이 위쪽으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타시면서 적응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궁금한 거는 X5가 다 좋은데 2열 시트의 공간 자체가 벤츠와 아우디 얘네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실제로 이제 팀장 같은 경우 키가 이제 또 워낙에 크시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편하다 느끼진 못했는데 리클라이닝 기능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리클라이닝 기능을 또 되게 중시하는 분들은 7인승 차량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따로 이제 향후 7인승 모델이 만들어질 계획은 없을까요? 현재는 없는 것 같고 뒷좌석 시트에 대해서 말이 좀 많긴 해요. 저희 BMW가 BMW랑 벤츠랑 비교해서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몸에 닿는 부분 면적이 많이 넓은 편입니다. BMW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등 허리가 좀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장시간을 주행하는데 약간 누워서 간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몸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설계라고 저는 배웠는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잠깐 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쵸. 네, 이게 잠깐이라도 좀 누워서 편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훨씬 좋을 수는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자녀분들을 태우시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좀 편하게 가고 싶게끔 포지션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몸의 면적이 닿는 부분이 다른 차들에 비해 더 넓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의 레그룸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좁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 정도 키, 뭐 173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전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크게 불편함은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리클라이닝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선택이 안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리클라이닝 기능을 포기하고도 이 유지비, 연비, 출력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싶다. 그럼 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승기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요. 지금 뭐 코너링, 롤링도 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 차가 지금 BMW 4 시리즈거든요. 제 거 코너 돌 때 살짝 갸우뚱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휠 풀연주행 기능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도 좀 잡아주는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주행적인 능력, 퍼포먼스 뒤처지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MW X5 502 25년식 가격이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기준으로 1억 3,760만 원이거든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저에게 별도로 문의 주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준비해놨으니까 제가 또 이제 휘휘 커플 이제 구동희 팀장님과 콜라보로 해서 화끈한 할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 안에 이 차량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차량인 만큼 리서널즈 안 팀장에게 문의 주신다면 최고의 진행 다시 한번 더 약속드리고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시승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차량들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해당 차량들도 시승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리서널즈 안 팀장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